다음은 대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체적으로 다 하니까요.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하실 분. 대체 토론. 결산하고 법안하고 대체 토론 안 하실 분 없죠? 그러면 순서대로. 잠깐만요. 박지원 의원님 먼저 하신다고 양해가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제가 합니까? 네. 안 하면 제가 할게요. 의사진행 발언 송석준 의원 드렸는데 왜 안 합니까? 네. 아니. 첫 번째 질의자고요.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드렸는데도 안 해가지고 좀 이상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지난 8월 19일 월요일이었죠. 예, 우리 법사위가 서울고치소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예, 검사 탄핵안과 관련된 조사차 갔는데 정말 그날 저는 우리 당초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필요한 자료는 법무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서울구치소 직원들을 또 번거롭게 하고 또 바쁜 법사위원님들 일정 시간을 뺏으면서 갈 필요 있느냐라는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또 원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결과가 정말 너무나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그 검사 탄핵에 관한 그 의혹 중에 하나가 2017년 12월 6일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 후에 그 김영철 검사의 이런 어떤 검사실에 그 장소실을 불러서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불리한 질문 내용을 정리한 질문지를 주고 밤새 외우라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가서 확인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보니까 이분이 밤새 거기에서 검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법정 구속 그 결정 직후에 선고 직후에 호송 차량을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그날 오후에 바로 입수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법사위가 우리 법무부를 믿지 못하고 또 서울구치소의 그 직원들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바쁜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시간을 뺏겨가면서 현장을 가고 또 거기서 또 많은 또 이 교도행정에 집중해야 될 그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이거를 연락을 받은 이후로 그 시간까지 긴장하면서 일을 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뺏겼다고 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오늘 하는 날이지만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 비용 소모되고 거기다 귀중한 또 의원님들의 시간만 낭비됐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귀한 시간을 뺏는 그런 소모적인 우리 법사위 이런 행정 일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정말 존경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거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게끔 불필요한 일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참 잘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중하게 한번 위원장님께서 한번 사과 말씀 해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사과 좀 해주세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의사 진행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제가 그냥 독자적으로 가자고 해서 갔습니까? 우리 위원회 의결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의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 법사위에서 의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발언하는 것은
반의회주의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의결한 거고.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북 발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된 걸 집행하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그런 거고요. 서울구치소에서 가서 활동한 것은 우리 법사위원들의 의결에 따른 고유한 의정 활동입니다.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가지 않았습니까?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느니 하는 것도 반의회적 발언입니다.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시간을 빼앗고 국회의원들의 시간을 뺏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의정 활동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런 의정 활동을 해야지 그것이 시간 낭비고 국회의원들의 시간을 뺏는 행위입니까? 그걸 우리는 의결한 겁니까? 이 또한 반의회적 발언입니다. 자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제가 엄중 경고합니다. 저희가 장시호 법정 출정 기록, 검취 기록 그리고 그 서울구치소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거의 이것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시간만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3년이 넘으면 폐기하게 돼 있다.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고 눈속임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 법원에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문 출입 시간을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그걸 싹 가리고 3년이 지났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출 하나만한 자료, 다시 말해서 검사가 몇 시까지 데리고 나오세요 하는 그 기록만 제출했어요. 제가 서울구치소 현장에서 확인한 바 서울구치소는 분명히 그 자료에 대해서 법무부에 제출했고 또 법무부와 깊이 상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지시 내지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속임하면 안 됩니다. 국회를 속인다는 것은 국민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송석준 의원 의사 진행에 발언에 관한 위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의사 진행 발언. 의사 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이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조국혁 신당 박은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자료 요청 관련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8일 공개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재산이 8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차관의 배우자가 상속을 44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 날 심우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재산이 25억이 는 108억 8천만 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그 배우자 예금이 석연치 않습니다. 지난 3월 28일 공개한 배우자 김성은의 예금은 11억 6,600만 원이었는데 8월 20일에 32억 1,100만 원이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삼성증권 예수금입니다. 19억 7,5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21억 1,800만 원이 있고 특이사항란에 추가 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속자 수가 많아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 20억은 현금으로 갑자기 들어간 재산입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20억 현금이 갑자기 현금 뭉치가 나왔다는 것인지 캐비넷에서 찾은 것인지 아니면 차명 재산이 있는 것인지 이 20억 원의 현금 출처에 대해서 후보자가 제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빙 서류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발언하실 때도 저를 보고 좀 얘기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고 박은정 의원이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한 것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서영교 의원까지 받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짧게 하세요. 네. 위원장님, 저희가 서울구치소를 갔는데 말이죠. 서울구치소에서 저희가 자료를 손으로 써가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구치소 자료를 보고 써와서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장시호가 도대체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몇 번을 불러냈느냐 하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어요.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내고요. 기소되기 전까지 15번, 기소되고 난 다음에 수십 번을 불러낸 거예요. 기소된 다음에 불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기소된 다음에 불러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습니다. 2017년 1월 5일 날 특검에서 장시호가 특검이 9시 30분에 수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특검에서 9시 30분에 수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보냈는데요. 서울구치소 사실조회에 보면 이 당일날 서울구치소 정문에 1월 5일 날 장시호는 2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새벽 2시에. 특검이 9시 30분에 보냈어요. 라고 하는데, 끝냈어요 하는데 구치소 출입 기록은 새벽 2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말씀, 이 4시간 30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시호는 9시 반에 보내고 그날 출입 기록에 구치소에 새벽 2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4시간 30분이 비어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조에서 하나를 찾아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수없이 많은 거에 대해서 사실조에 나와야 됩니다. 서울구치소는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 사실조회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된 날, 법정 구속은 됐는데 몇 시에 그 정문을 출입했는지 그것을 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엄청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시호가요, 도대체 일요일에만 21번 검찰이 불러냅니다. 토요일에 11번 불러냈어요. 2017년 설날에는요, 설날 전날 연휴, 설날, 그리고 설날 다음날 연휴, 설날 연휴 3번을 다 불러내요. 그리고 법정 구속된 다음 2017년 12월 25일,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됐는데요. 크리스마스 날 또 불러냅니다. 법정 구속되고 크리스마스 날 왜 불러냅니까 이게? 이러고서는 아들 사진 찍어준 거 사실 2월 11일 날 법정에서 불려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 특검이 박영수, 한동훈, 그리고 김영철, 박정수 전부 다 있는 특검 아닙니까? 여러분, 법정 구속되고 12월 25일 날 자, 내가 묻고 싶은 거 마무리해 주세요. 12월 25일 날 마무리해 주세요. 밤 몇 시에 들어왔는지, 설날 연휴 연장으로, 아니 구치소는 쉽지 않습니까? 그때 밤 몇 시에 들어왔는지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세요. 자, 서울구치소 그리고 마무리해 주세요. 법무장관은 자료를 마무리해 주세요. 자, 적당히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국민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온 국민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아, 그랬습니까? 자, 아니 우리가 12월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서영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자, 양쪽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국힘이든 들어보세요. 문제 제기를 해야지. 들어보세요. 뭘 감쌉니까? 자, 보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뭘 감싸? 자, 보세요. 감싸지 마. 자, 우리가
양쪽 다 좀 조용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일단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거고요. 의사진행 발언도 의사진행 발언에 맞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분이면 3분이면 끝내주세요. 계속 이어지니까 서로 간에 불만이 있는 거고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3분을 드렸으면 3분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보세요. 서로 끼어들기 하니까 그러면 나도 끼어들어야 되겠다. 끼어들기 경쟁을 하다 보면 소란이 일어나고 위원장이 제지를 해도 듣지도 않고 양쪽 다 그래요. 그러시면 의사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양비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유상범 간사님도 그렇게 끼어들고 또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김승원 간사님도 그러면서 끼어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하는 발언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시에 시작하는 것은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끼어들지 마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발단, 소란의 발단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서영기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또 위원장이 답변 드리자면 저도 서울구치소 가서 보니까 검사가 몇 시에 데려오세요 하는 기록만 내고 그것도 프린트도 하지 않고 전산에서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법원에 제출한 것은 정문 출입 시간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법원에는 제출했어요. 그러면 서울구치소는 법원에는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법무부에 김용민 의원 등이 장시호에 대한 조사 시간, 조사 개요 이런 것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지난번 우리가 법사위 하면서 불러놓고 왜 11시간 동안 조사를 안 하냐. 그 조서 기록 그 자료에는 언제 불렀는지, 조서를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냈는지, 그리고 서울구치소를 언제 돌아갔는지 이걸 다 대조해서 봐야 돼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 조서 기록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조각 우리가 다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서영교 의원께서 의사진행 반환한 부분은 서울구치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장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영교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크리스마스도 때 부르고 설날 때도 부르고 휴일날 뭐하러 부릅니까? 조사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것이에요. 이것이 성실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될 의정활동이지 이것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시간을 뺏는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에게 경고합니다. 자제해 주세요. 토론 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해남반도 진도 박지원입니다. 모처럼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우리 법사위원들은 오늘 또 돼지가 됐습니다. 부처님처럼 좀 조용히 서로 의사를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박성재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사항이 법사위 소관은 아니지만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양대 정보기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는 하극상 사건이 나가지고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북한으로 유출됐습니다. 국정원은 슈미테리 사건으로 한미정보동맹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기 국정원장은 부하 직원의 인사파동으로 2년 이상 권력투쟁을 하다가 정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2기 국정원장으로 가신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2기마저도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라인들이 권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또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MBN이 이러한 내용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가 공작금을 빼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의하면은 당시 그 공작은 아주 성공한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입된 공작금의 회수, 즉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공작이 밝혀지는 것은 마치 군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현 1차장과 원장 간의 김태효 라인 간의 권력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국정원에 고발이 있어야, 고소가 있어야 조사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이 또 무너질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충정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국정원의 권력투쟁을 여기에서 끝나게 해줘야 되지, 만약 이러한 알력들이 계속돼서 1기 국정원장 때처럼 인사파동이 다 공개되듯 이러한 공작의 결과가 밝혀진다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장도 불필요한 감사하지 말고 이런 감사를 해야 감사원이 존경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국정원의 권력투쟁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출범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정보사, 국정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도 검찰도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과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수사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한 언론 보도만 갖고 다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그 부분 판단하셔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감사로 접근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기관입니다. 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정원은 저희들이 이제 결산을 할 때도 좀 굉장히 정보비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저희들이 좀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국정원의 권력 빨리 공식시켜야지. 만약 이미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받아고 적어도 2년 이상 방치해가지고 국정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이 처장과 원장 간에 또 다른 권력 투쟁이 되느냐. 이것을 방지하자. 네. 그 법무부 장관님과 감사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저도 정보위 활동을 간사로서 2년간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은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공직 기강의 문제이고 또 이게 국력의 문제이거든요. 정보가 또 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수 현상이 있고 그것이 개인 사인 간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겼다면 그거는 법무부나 감사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감사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네, 토론해 주세요.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님이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제가 전대 법원 행정처장님께 물었던 것을 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중앙지검에서 기소할 때 그 당시 대장동 사건과 일회 사건에다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던 성남 FC 사건을 이송을 받아가지고 세 사건을 합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결국 이제 성남지청에 있던 성남 FC 사건을 이송받은 것은 제 판단으로는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받기 위해서 이송받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음에 그걸 중앙지법에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바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중앙지검이 이송을 받아가지고 이른바 이 두 사건하고 위중교사 사건 인지해가지고 세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그걸 영장을 소명부족을 이유로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때 백현동과 위중교사 사건은 중앙지법에 기소를 하고 다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장관님은 이제 대검 감찰 이과장을 하시면서 전국의 검찰 사건을 다 감찰하시고 감사하시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랬던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감사 전문가로. 이처럼 중앙지검이 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내는 장관님 경험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영장이 발부가 됐었으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기소가 되었을 건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똑같이 영장이 기각됐는데 백현동 사건은 왜 돌려보지 않고 기소를 같이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장관님이 감찰 이과장 때 이런 경우를 발견이나 했으면 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중앙지원 검사들을 호되게 나무라고 질책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시에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이제 형을 병합해서 정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 유기지정형이 최고형일 경우에는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동시심판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피고인의 동시심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가급적 동시에 여러 건이 재판이 진행될 때는 한 재판부에 병합해서 재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전대 법원 행정처장님도 그게 일반적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원칙인 겁니다. 장관님, 그게 원칙이고 일반적인 모습은 맞죠? 통상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수 진영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제가 세보니까 한 건수로는 7개 되는데 그걸 전부 나눠가지고 쪼개기로 재판해야 된다. 쪼개기로 기소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재판이 현실적으로 지금 위례, 대장동, 성남 FC만 해도 겨우 3분의 1 전후가 끝났다는데 2년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취지는 알겠는데 그건 대단히 수사 편의이고 재판 편의주의입니다. 피고인의 이익 관점에 봤을 때는 그건 인권 침해입니다.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법정에 묶어두고 매일 재판받게 해서 새로운 유형의 정치활동 규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검찰이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병합 재판을 하는 게 옳다는 그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 규모나 쟁점 이런 걸 따져서 수원에서 따로 재판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답변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대협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 내용인 것 같은데 짤막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네,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방금 우리 법무부 장관과 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법원에서 병합 토지 관할 병합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성인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전주시의회 출신 이성윤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장관, 어제 보도를 보니까 중앙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무혐의 보고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우리 장관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직 저희는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조사 진행 상황들은 뭐 간단하게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아니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총장한테 하는 보고를 장관께 보고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의 의견이 있어야 저희인데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 못 그러면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으면 언론 보도는 보셨죠?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 그 무혐의 결론 인정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무혐의 내지는 뭐 유혐의 그 보고 내용이 뭔지 그럼 장관님은 일체 이 내용 결과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죠? 아직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PPT 좀 보시겠습니다. 이 장관님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는 잘 누군지 인식이 우리 검찰은 2013년과 2014년에 김학의 씨를 수사했습니다. 우리 검찰에서 김학의를 김학의라고 부르지 못하는 바람에 김학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됐고 우리 검찰은 2013년, 14년 이후로 김학의를 김학의로 부르지 못한 원죄 때문에 검찰이 가장 지옥스러운 사건이라고 부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 결과 검찰은 끝없는 신뢰 추락에 나락에 빠졌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땠습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부를 성토하는 2+2 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김건희 이틀막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 검사 또 대검에 대해서 법무부에 대해서 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까? 검사들이 자기들이 탄핵되자 방구석 엿보처럼 그렇게 많은 글을 올려내더니 지금까지 검사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 김혜경 여사는 법가 10만 4천원에 소환당하고 재판에 넘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명품백 사건 300만 원을 받아도 검찰이 소환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잘 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2014년 이후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다. 우선 이 명품백 사건을 작년 12월에 배당됐을 때 형사의 일부가 아니라 반부패에 배당해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아크로비스타와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 추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시절에 소환조사했는데 김건희 씨도 당연히 검찰청으로 소환조사하고 그 과정도 공개해왔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 이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는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다면 결국 검찰은 앞으로 법치주의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조직이 되었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검찰이 계속된다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백 사건을 수사했다면 기소하는 것이 맞다.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관, 지금이라도 결정이 안 났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 지휘권 문제는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하는 부분인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올해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 이번 월요일날 저희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구치소 장시호 씨가 구치소에 나가고 들어온 시간을 달라했습니다. 그때 소장 발언이 3년이 지나서 날짜만 보존되고 출정 시각과 찬소 시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사 기록에 버젓이 그런데 법무부 관계자가 서울구치소 대응이 정말 됐다. 이렇게 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장관 여기서 보고한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보고받은 내용의 어느 부분은 서울구치소 예. 소장의 대응이 정말 잘했다라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그러는데 장관 여기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습니까? 서울구치소장의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격려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뭘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뭐 교정본부장이 무슨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예? 네,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현장 검증 이루어진 과정은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 장관님 예. 질의 답변이 좀 불분명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서울구치소가 예. 사실상 진실을 은폐했고 정문 출입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구치소에 특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잘했다고 자 말하는 그걸 지금 사실이 질문한 거고요. 예. 법무부 장관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정문 출입 네. 자료가 지금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이 안 하셨으면 다른 법무부의 간부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조사해 주세요. 네. 그게 조사 사유가 되는지 누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건 누가 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이렇게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다면 사실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파악해 봐야죠. 그런 발언을 한 그런 격려를 한 그런 법무부 간부가 있다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걸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자료 제출 요구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하세요. 지금 지금 감사원과 법무부의 자료 미제출이 너무 심각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 저희가 예결 소위를 개최하기로 의결은 했지만 실제 법적인 근거도 없는 감사원의 이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 감사원에 대한 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위한 현장 방문도 저희 현장 이 검증도 감사 요청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법무부도 결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이 아주 중요한 서류들인데 뭐 예를 들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민간병원 치료에 투입된 국비 규모 이런 거 왜 제출 안 합니까? 소년원의 현황 자료, 솔로몬 로파크 사업 현황 자료, 검찰청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현황 자료, 또 이 검사의 국외훈련 파견 등의 예결산 상세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이 자료들이 하나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감사원과 법무부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고요. 그래야 예결소위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원의 자료 미제출과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 감사원의 현장 검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감사원장님. 네, 제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22년 예결위에서도 여쭤봤는데요. 그때 감사원장님께서 법사위 업무보고 때 이 참 주옥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표현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그건 아닙니다. 네, 뭐 윤석열이라는 표현 안 하셨죠. 네, 근데 지금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은?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성실히 함으로써 네, 역사의 길이 남을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이 여러 정부기관을 감사하십니다. 그럼 감사원 어디서 감사받습니까? 지금 뭐 국회죠, 당연하죠. 그 얘기를 감사원 사무총장이 못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감사원의 출장비 요청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요구가 있었던 보고 받았습니다. 근데 왜 미제출하시죠? 이게 저희들 출장비가 감사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일반 부처의 출장비하고 저희 출장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들은 감사 업무가 저희들 본연의 업무고요. 그 본연의 업무를 나가기 위해서 출장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검사의 여러 특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한 거 아시죠? 공개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네. 이 검사의 수사에 어떤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감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들 무슨 근거가 있어서 도대체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는 거죠? 법원 쪽에도 저희들 아니 나름대로 특활비야 뭐 비공개 여부가 있을 수 있다. 정말 제가 50보 100보 양보해서 하더라도 업추비하고 출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을 그러니까 이게 비밀리 하십니까? 출장비는 저희들 업무의 동선이 알겠습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부처의 출장비하고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꼭 제출하시고요. 그래야 월요일에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8월 13일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7번째로 감사기간 연장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도대체 1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왜 감사 연장 계속하시죠? 예,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죠. 이거는 감사를 감사를 하셔야죠, 실제로. 네, 지금 감사 다 끝났습니다. 21g이라는 실내건축회사 아시죠? 감사 다 끝났고요. 예. 지금 처리 중인데 지난 5월 10일 날 위원회에서 한번 상정을 했고요. 근데 그때 위원님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 후원자로 이름 올렸던 21g 실내건축공사 업체가 종합건설업 명의도 없이 증축한 거 아시죠? 예, 그거는 감사 결과 나오면 거잖아요, 이거. 감사 결과 나오면 자세히 감사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 방통위와 박문진 MBC에 대한 감사 진행하셨죠, 작년 말에. 그래서 7월 말에도 또 9월에도 또 두 차례 감사 자료를 사실상 감사 내용을 다 적시한 감사 내용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제시했고 방통위가 법원에 제출한 거 증거로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약간은 좀 다른데. 그 감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가 감사 내용이 유출될까봐 공개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방통위에 그걸 제출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합니까? 제출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방통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문서를 보낸 겁니다. 이번에 지금 이 방통위원장 탄핵된 거 아시죠? 7월 31일 날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80여 분 만에 1시간 한 20분 만에 수백 장의 이 지원자들의 목록과 내용을 확인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박문진 이사와 이 KBS 이사에 대한
이 의결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인 건 알고 계시죠? 그 뭐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주먹구구식으로 2인 의결하는 것도 위법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원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아니, 계속 말이 하고 안 되는 있습니다. 이 방통위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아니 임명 그 제2요 그 저희 보고 임명 제청 요구도 24시간으로 당일날 발송해서 당일날까지 안 나오면 바로 안 임명을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바로 임명하겠다 한 것도 웃기지만 30일날 임명하자마자 바로 회의 소집해서 회의 소집 절차도 어겼고 박mon진 이사 공모 절차도 어겼고 그걸 가지고 바로 심사도 이 부적절하게 하고 나서 바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됐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감사원이 감사를 안 하세요. 직무유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절차나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이제 저희들이 그 감사를 그럼 시작하는 국회에서 제가 거고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방통위 이 감사하십시오. 됐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좀 자세히 아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감사 운영을 하십니까? 그래서 편파적으로 대통령 하는 건 아니고요. 국정철학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모든- 폄하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무조건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국회에서 요구하겠습니다. 뭐, 예, 의결을 해서 의결해서 청구를 주시면 감사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위원장님, 감사원의 방통위에 대한 감사 해주시죠. 네. 그 감사원장님. 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네. 네. 대통령 부하 기관은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헌법을 개정한다면 법사위를 독립기관화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감사원을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소속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 소속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국가들은요 제3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이 아니란 뜻입니다. 네. 네. 입법, 행정, 사법도 아닌 제4의 독립기관인 나라들이 감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직속 기관임은 분명하지만 네. 그렇다고 대통령 부하 기관은 아니다. 예. 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 방금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의결로 감사 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양당 간사 간에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부터 저도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은 한 1분만 하세요. 네. 3분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지난 7월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실질감사 자료, 업추비,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공사,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일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지난 7월 31일 다시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 요청을 드렸고 하지만 감사원이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난번 여기 법사위 회의에서 최달령 감사원 총장도 실질감사 횡령 의혹을 상징하는 감사원 사이의 언어인 안전뱅이 감사라는 용어를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는 이 안전뱅이 감사 등 실질감사의 예산 유용, 횡령 의혹, 비의혹에 대해서 이미 제보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감사센터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아니 자료 제출을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자료를 제대로 이것을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업무상 횡령 그런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전현희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도 위원장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국회 감사권을 방해한 혐의와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업추비 관련해서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네. 전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공직자 분들께 제가 자조 섞인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께서는 모두 공무원 신분이시라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검찰이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또 그것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법무부 장관님, 예.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법무부 않다고 장관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검찰이 결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답변하십시오. 없어서 처벌을 법무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님께서 뭡니까?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위원장께서 처벌 규정이 규정이 없는 게 모자라서 아닙니다. 처벌할 수 없다면 거기에 공직자의 맞는 규정을 배우자의 만들어 주시고 건법 집행하라고 수수에 하셔야지. 지금 대해서는 그 규정이 신고하고 없다고 관할하도록 이야기하시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명품백을 받으면 대통령인 공직자는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그럼 있어요. 규정이 있어야 법 규정이 있어요. 법정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규정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언론이 전직 보도하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대통령께서 하면 특검일 때에 제3자 뇌물죄라고 지인에게도 경제적 공동체를 그거는 적용했습니다. 구성 요건이 한 다른 집에 살고 그 있는 부분은 지금 배우자가 뇌물에 준하는 금품을 받은 것은 그 부분은 왜 이거는 구성 마음대로 요건이 다르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인데도 그걸 무혐의를 줍니까?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내용을 말씀드리기 왜 적절하지 구체적으로 않은데 모르세요? 언론에 수없이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이 언론을 보고 평을 하는 법무부 건 아닙니다.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뭔지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면 규정을 만들어 규정이 주시는 게 의원님의 있는데도 입장이라고 처벌을 생각합니다. 안 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그런데 처리할 그게 겁니다. 규정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규정에 질문하는 어긋난 겁니다. 결정을 했는지를 저는 아직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지검 그 특활비에 말씀은 또 관해서 심하신 거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지난 법사위 우리 간사인 김성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부터 2021년 1년 8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특활비 147억 원의 현금을 사용했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활비가 일명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검찰들이 포진했던 특정 검찰청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에 집중 배정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 정치 시작 계기가 되었다라는 월성 원전에 대한 수사가 대전지검에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 액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대전지검이 이런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대전지검에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 특활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지검에서 수사했던 당시의 그 월성원전 사안에 대해서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특활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에 적극 활용돼서 정치검찰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특갈비가 특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에 집중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내부 감사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지급과 관련된 연간 지급 계획을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그 특수활동비가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감시 감독할 수는 없고 향후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특기에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 위원장님께 요청.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님, 예. 법무부 장관님도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사람이고 하다 보면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질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또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누가 봐도 따지는 듯한 좀 그런 태도는 전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에서 나온 걸 내가 얘기해야 되냐 그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장관님 말씀대로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먼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좀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그렇게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안은 저는 장관님이 소신 발언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미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국민들께 사과까지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저는 검찰총장의 그 정도 발언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발언을 하고 안 하고는 장관님 자유인데 저는 언론에서 나온 걸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위원장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언론의 내용을 근거로 내가 어떤 판단이 옳다 그러다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제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검찰이 무혐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규정이 없어서 검찰이 무혐의한다는 언론 보도라면 전현희 의원님 조용하시고 박규태 의원님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장관 답변 중에 잠깐만요, 장관님, 전현희 의원님, 지금 전현희 의원 질의 시간은 끝났어요. 위원장이 지금 확인한 차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끼어들면 안 됩니다. 자 말씀하세요. 예,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취지로 들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은 필요하다면 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저희 말씀. 전현희 의원님 반말하지 마세요. 전현희 의원님 거짓말하고 있어. 언제 욕했어요? 전현희 의원님 자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서 속기록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 김용민 의원님도 유상범 간사님도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좀 조용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장관님,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도 아셨죠? 예. 아셨고, 그러니 장관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데요. 그걸 참조하셔서 답변을 하시라 하는 위원장의 취지의 답변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니까 예. 그 부분 참작해서 오후에는 좀 더 매끄러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